만성적인 허리 통증은 이런 또 움직임을 제한을 해서 결국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 체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중심의 근육을 키워야 하는데 무조건 힘든 운동은 꼭 좋은 것만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독일 수도 있고,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심폐지구력이고 젖산 역치값을 많이 올려주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이제 허리 통증과 조금 만성 피로에 좀 관련이 있는데, 허리하고 목이 아프다 운동을 안 하시면 안 돼요. 결국엔 다시 악순환으로 목과 허리를 더 아프게 되기 때문에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고. 원장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들어서 몸이 무겁다고도 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차고 뭐 허리 아프시다고 하는데 자꾸 나이 탓 하시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실 나이 때문이 아니고 체력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무너진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만성적인 허리 통증은 이런 또 움직임을 제한을 해서 결국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 체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떨어진 체력 때문에 다시 허리 통증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생겨요. 실제로 미국 정형외과학회지에 따르면 만성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들은 정상인보다 근육량이 최대 한 20% 정도 적다고 되어 있고, 체력을 평가하는 능력 중에 하나 유산소 능력, 이게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 이렇게 결과를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허리, 목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서 체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운동인데, 본인의 근력을 지탱하는 플랭크 운동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체력이 있으려면 허리와 목을 지지해주는 이 중심의 근육을 키워야 하는데, 이거를 가장 쉽고 간단하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플랭크 동작이에요. 그 중에서도 무릎을 바닥에 대고 이제 팔꿈치와 몸을 일자로 만든 뒤에 버티는 건데, 처음에는 짧게 30초 이렇게 하다가 점차로 1분까지 늘려가면 되고요.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허리가 이렇게 꺾어진다거나 아니면 엉덩이가 너무 솟아있다거나 이제 이러면 안 되고, 이제 완전히 일자가 돼서 허리와 목을 덜 아프게 좀 움직임이 편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동작이 필요합니다. 또 허리 통증 환자한테 한번 추천해 드릴 만한 운동은 이제 벽에 대고 하는 스쿼트인데, 보통 스쿼트 생각하시면 뭐 무거운 거를 들어서 하는 스쿼트를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오히려 허리와 관절에 부담이 되니까 이제 허리와 무릎 관절 부담을 최소화하고 또 하체, 허벅지 큰 근육하고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실제로 2020년에 이제 스탠퍼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등척성 운동, 이런 벽 스쿼트가 척추 주변의 코어 근육 강화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동시에 전반적으로 체력을 증진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벽 스쿼트를 하는 방법은 벽을 등지고 서서 이제 하루에 10여 분 정도 하게 되는데, 이제 관절 부담이 굉장히 심한 경우는 뭐 의자나 뭐 이런 것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게 무릎이나 골반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심각한 질환이 있으면 그런 거는 이제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볼 필요는 있어요. 다음 말씀드리는 운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인데, 본인의 체력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무조건 힘든 운동은 꼭 좋은 것만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독일 수도 있고,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걷기입니다. 이게 2시간, 3시간 걸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30분, 40분 가볍게 걷더라도 이게 굉장히 허리에 도움이 되고, 약간 빠른 걸음으로 가볍게 걷는 게 도움이 돼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폐활량이 늘어나고 또 몸에 에너지가 돌기 시작합니다. 걷기 운동이 좀 익숙해지고 하면 뭐 조금 변형해서 그냥 걸으면 좀 심심하기도 하고 하니까, 빠르게 걷다가 또 천천히 걷다가 뭐 이렇게 번갈아 하는 것도 뭐 한 가지 해볼 수 있어요. 2분 빠르게 걷고 2분 천천히 걷고 한다거나, 이거를 뭐 세트를 정해서, 그러면 또 몸도 좀 적응시키고 몸에 나오는 뭐 젖산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피로 물질들을 이렇게 버텨줄 수 있는 체력도 키울 수 있어서 덜 지치고 또 활동 시간도 많이 늘어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돼요. 다음은 심폐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체력이라고 하는 게 뭐 단순히 무거운 걸 잘 들고 이렇게 힘만 센 게 아니고, 반복적인 운동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심폐지구력이고, 젖산 역치값을 많이 올려주는 게 핵심이에요. 젖산이 급격히 쌓이기 시작하면 피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지점을 높여서 이제 심폐지구력을 늘리는 거고, 미국 스포츠학회에서 적산 여치가 높을수록 같은 강도
강도로 더 오랫동안 운동을 할 수 있고 피로감을 덜 느낀다고 보고를 했어요. 뭐 인터벌 트레이닝 같이 효과적으로 심폐 기능과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이제 효율적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아까 전에 약간 걷기의 변형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걷는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뛰고 그다음에 또 편하게 걷고, 이거를 반복을 하면 빠르게 달릴 때는 약간 숨이 차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유지 가능한 정도로 좀 달려주고, 또 편하게 걸을 때는 옆 사람과 대화할 정도로 이렇게 편하게 걸으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심폐지구력이 향상이 될 텐데, 여기서 주의할 건 초기부터 강도를 높여서 하는 게 아니고 초기에는 강도를 낮춰서 이제 2세트부터 한다던가 이렇게 하고 체력이 좋아지면 점차 적응해서 세트를 늘리시면 되고, 또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뛰는데 부담이 되는 경우는 조금 빠르게 걷는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대체를 할 수 있어요. 특히 뭐 심혈관 질환이랄지 뭐 혈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 후에 진행을 해보는 걸 권유를 드려요.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긴 한데, 허리 통증하고 이 피로를 해결을 도와주는 또 음식들이 있어요. 특정 영양소가 좀 결핍되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허리 통증과 조금 만성 피로에 좀 관련이 있는데, 한 저널에서는 만성 통증 환자들이 비타민 D 그리고 마그네슘 이런 거를 섭취를 했을 때 통증 정도가 최대 30% 가까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래서 뭐 추천드리는 음식은 견과류 한 줌, 뭐 바나나, 아니면 뭐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랄지 이런 음식을 주 뭐 2, 3회 이렇게 섭취를 한다거나, 실제로 음식만으로는 그걸 채우기가 굉장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 D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영양제를 복용해서 병행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고요. 다만 콩팥이 안 좋아서, 또 아니면 특정 약물을 복용하거나 뭐 알레르기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의의 상담 후에 영양제를 복용하는 게 필수적인 사항이에요. 일상 습관적으로 이렇게 허리에 좋다고 하면서 했던 게 실제 안 좋은 게 몇 가지 있는데, 뭐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잘못된 습관은 침대가 너무 푹신하다거나, 스트레칭이 너무 과도하다거나, 우리 흔히 마사지를 좀 잘못된 방식으로 하거나, 매트리스는 좀 적당히 단단한 게 허리에 오히려 좋고요. 스트레칭은 뭐 길게 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15초 이내로 그냥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게 해야 되고, 마사지도 지압력을 엄청 세게 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좀 부드럽고 과도한 압력을 자제해서 하는 게 도움이 돼요. 물론 개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마사지를 통증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진료를 보는 게 좋겠죠. 만성 허리 통증을 또 해결하고 20대, 30대 같은 그런 체력을 높일 수 있는 운동하고, 이게 식습관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허리하고 목이 아프다고 운동을 안 하시면 안 돼요. 결국엔 다시 악순환으로 목과 허리를 더 아프게 되기 때문에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고, 오늘 알려드린 운동만 알려드려도 몸은 확실히 달라진다고 할 수 있어요. 또 20대처럼 에너지 넘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실 수 있고, 처음부터 무리하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항상 가볍게 천리길도 한 걸음과 같이 이런 마음으로 출발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려요. 이렇게 변화된 경험이 있거나 그러면 뭐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허리 통증으로 또는 떨어진 체력으로 고민이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